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만 조금만 있어도 돈이 춤을 추게 하는 여자 오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돈을 춤을 추게 한다. 이 말 잘 새겨 들어보세요. 네, 많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냥 돈을 갖고 춤을 추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내수 중에 그 돈이 한 여윳돈이 한 2, 3천, 5천 정도 생기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장부 밑에 숨겨둔다,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아니면 뭔가 어디 딴 데 또 투자한다, 아니면 비상금 놔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싶죠. 투자. 근데 그걸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에 투자하실지? 부동산에 혹시 가깝게 투자 생각은 해보셨나요? 네. 선생님 하셨을 것 같아. 부동산 관심 많으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천에서 한 5천 정도 있다. 지금. 내가 여의도만. 주식.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도. 네.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여유돈 있으시죠? 오늘 그 돈 좀 쓰게 해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제 주머니에 한 2, 3천만 있어도 돈을 막 흔들어요. 막 자랑을 해요. 나한테 돈 있다고. 네.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웠잖아요. 돈은 감춰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잠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이 10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돈이 있거나 대출도 능력이에요. 돈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돈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와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돈이다 하잖아요. 정보 주고 싶어 한장이에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 돈 나지마. 저 부자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처럼 내가 꼭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부자거든요. 무에서 유가 됐으니까 부자예요. 근데 그 큰 부자는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 큰 부자에만 꿈을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좀 자랑을 해라 이런 쪽이에요.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소액으로 하는 재테크 강의인데요. 강의 이전의 방법과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노하우들 그런 게 있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 가지 가져가셔서 활용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실전에서 배우고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흥시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지금 중개를 시작한 게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중개를 하면서 저는 늘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경매를 한다든가 또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수리해서 대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늘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수입이 짭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쓴 것도 처음부터 힘들지만 나중에 편해진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제가 접근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98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부동산 했어요. 강교동 아시죠? 네. 하객동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있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였어요. 한 4,500세대. 근데 여기가 너무 노후돼서 낡은 집들이 많았어요. 리모델링 한 집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지저분하고 이런 집들이 수리 안 해서 많아요. 그런 것도 안 팔려요. 그리고 1층도 안 팔리고 탑층도 안 팔려요. 근데 제가 수없이 집을 보러 왔어요. 전 그때 돈을 좀 중개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집을 하루에도 몇 개씩 10개 이상은 봐요. 보는데 다 이게 안 팔린 이유가 나온 거예요. 제 레이더에. 그래서 주인들한테 이거를 좀 수리를 해서 팔자. 그러면 수리비도 더 나오고 그러고 빨리 속도가 내겠다. 빨리 팔리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래도 엄두를 못 내요. 수리 안 한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느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한다는 생각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싸게 팔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이걸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팔면 수리한 거 빠지고 이거는 남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수리를 처음에는 막 수리 힘들죠. 인테리어 업자도 되면 속는 것 같고 또 그거를 하다 보면은 막 어긋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인테리어 업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하고 나서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이 집이. 그리고 저한테 돈이란 게 남아졌어요. 그러니까 부수입은 알잖아요. 뭐 10만 원도 너무 기쁘고 100만 원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집을 보러 가면 이 집은 내가 얼마에 사면 어떻게 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사면 중개료 받아서 좋고 손님이 안 사면 난 또 그런 계획을 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집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있어도 내가 갈게. 이렇게 감이 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좀 싸다 이렇게 싶고 이러면 이유가 뭐가 있을 거다 찾고 싶어서 내가 갈게 뭐 이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정보를 다 따오거든요.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도 우연히 가서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 어렵다 그러면 못하는데 가볍게 접근하고 처음에는 정보란 도움을 받으면 돼요. 어디나 정보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가 사고 팔고 하고 또 중간에 경매도 하고 이제 그때 경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하고 경매가 장점은 그때 당시에는 대출 되게 많이 해줘요. 80% 90% 해주니까 경매가 가장 뛰어들기 좋은데 경매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도 가끔 하고 현장에 있으니까 실무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방에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싼짓돈을 모아서 이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또 막 흔들어요. 언니 나 5천만 있어. 이거 뭘 사야 돼. 이러니까 다들 비웃어요. 야 5천 갖고 뭐를 사냐. 그들은 이걸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5천의 돈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5천도 없으면서. 그 5천 갖고 뭐 하냐 이거예요. 몇 억짜리 저 아파트를 어떻게 덤비냐 이거고.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먼저 질서도 없지만 꿈을 꿨어요. 뭔가 해보고 안 된 말지. 제 18번이 안 된 말고 이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막 제가 흔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요. 9분 상가를 3억짜리 사게 됐어요. 5천 갖고 어떻게 3억짜리 사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니까 주변에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돈을 빌려주고 대출이 60, 70%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빠듯하게 3억짜리 사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또 부동산을 했어요. 세입자 나가고.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나고 그걸 파는데 2억을 고스란히 벌었어요. 3년 만에. 근데 그때는 양도세가 기준시가라서 세금이 별 지금 같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남는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2억을 대박 터뜨리고 제가 멈추겠냐고요. 근데 한때는 그 빌라 재테크가 엄청 그 성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빌라가 막 굉장히 그 잘 팔릴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인데 그때 이유가 뭐냐. 빌라를 지면 빌트인이라고 그 서랍장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네. 2단짜리. 이거 넣어준 바람에 빌라가 엄청 잘 팔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빌라를 보는 사람들의 이 눈높이와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러면 나도 눈높이가 안 높은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빌라는 안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빌라는 달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시세가 있어요. 딱 부동산 가면 뭐 수리 안에서 조금 싼 거 이 정도지 시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빌라는 시세가 없어요. 가서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집에 일단 쌈박한 거 우리가 뭐 40평 50평 살면요 수준이 어떠냐면 해놓은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뜯어본칠 거야 이러는데 이제 빌라 정도 오시면요 그런 것들 무서워해요. 고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빌라 같은 데도 저는 브라인드 다 이쁜 거 해갖고 팔아요. 이제 내가 살 집 아닌데도. 그리고 저는 지하를 잘 팔아요. 지하 아무도 안 갖고 가거든요. 지하를 사갖고 수리하면요 저는 실크 벽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작 같은 거 고급으로 해요. 돈을 조금 더 드리고 더 받아요. 이제 이런 게 노하우예요. 근데 이제 지하도요 우리가 지하를 하면 침침하잖아요. 그럼 중문 하나 탁 달아주잖아요. 그럼 완전 들어간 순간 어머 이래요. 그분의 반응을 보면 이거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노하우도 처음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뭐 자재 이런 걸 다 컨트롤이 다 되죠 이제. 그래 되면 마진도 높고 내가 쏘골 염려에 벌벌 떨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 부자들은요 사실 이런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요 그 돈이요 돈이 돈을 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강의 필요 없고 강남에 있는 기부인이 여기 와서 빌라 하게 생겼냐고요. 그냥 그들은 그 찔러놓은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분은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쁜 세대 같은 사람들을 제가 부동산에 오면 대환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주택가에 있을 때 빌라 단지 주택가에 있을 때 사장님 나 돈 조금밖에 없는데 뭐 살 거 없을까요? 이러면 내가 제일 이뻐해요. 그래? 그럼 내가 찾아봐 줄게. 이래갖고 제가 부자 만들었어요. 부자들은 1억이 별거 아닌데 서민들은요 5천 1억 엄청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그때 1억도 안 가는 게 따블이 되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가 제가 높이 사는 거는 그 돈을 갖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높이 사요 저는. 근데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눈을 알려줘요. 주변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돈이 또 많은 사람들은 크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폭도 커요. 그러니까 이 잔챙이에 눈 돌리지 않거든요. 요즘 여기 다 부자겠지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35 이상 있으면 부자니까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들 함께하는 저도 극서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갈 때 큰 부자 부럽지 않게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성과 그리고 내가 먹고 살만치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로 조금 다가가는 게 너무 행복한 길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액 재테크 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작해 볼게요. 예, 우리가 돈이 재정이 뭐 2천 있는 사람, 5천 있는 사람, 1억까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1억 있으면 저 같으면 한 3개를 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개를 사요. 안정되게. 그럼 좀 좋은 물건 안정되게 사겠죠. 근데 저는 이제 돈을 굴리고 이런 것들을 해봐서 돈이 그렇게 저는 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이 기본 계획은 제가 하는 경우에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인천이나 시흥이 타겟인데 1억 이하 빌라도 많아요. 예. 그래서 큰 것들은 돈이 또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 1억에서 1억 5천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당한데 지금 집값들이 좀 올라서 한 2억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 자본금은 한 20%에서 한 50%. 그럼 1억이면 얘가 한 2천 갖고 하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을 활용하는데요. 내가 나머지는 대출이에요. 지금은 대출이 좀 비싸서 좀 그러긴 하는데 대출이 지금 한 50에서 70% 정도는 나오고 전세금도 지금 한 70% 정도, 75% 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으면서 사면 이제 이걸 갭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은 그 월세를 또 넣죠. 월세를 넣으면 연 4, 5%의 소득은 내가 이자를 내고도 내 주머니에 조금 남으니까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금리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매 금액을 책정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을 매매 대금으로 같이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를 사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500이 들어갔어. 이러면 마진이 줄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걸맞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를 너무 믿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저는 이거를 내가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참고해서 뽑아보는 게 내가 매매 대금을 책정할 때 유리하니까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도 좀 중하게 여기면 되고요. 지금은 세금 부담이 되게 무서워요. 아주 폭탄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완화되고 있긴 한데 한시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완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전엔 취득세 같은 거 겁도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도 따져봐야 되고 1가구 1주택은 문제 없어요. 우리들은 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집이 있는 재테크는 뭐예요? 집을 2개, 3개 갖고 싶은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 그러면 집이 2채, 3채면은 이 세금이 달라지니까 살 때는 취득세를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팔 때는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우리가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세법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따져보진 않아도 돼요. 또 장기 특별 공제라고 있어서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세 같은 조심은 단기 매매를 할 때 요때 조금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소액 투자 대상 물건이 어떤 거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뭐 그 대중화로 보면 요 정도예요. 빌라하고 또 소형 아파트, 그것도 저층으로 하고 또 상가 같은 것도 해요. 저는 상가를 하는데 상가는 지금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좀 한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상가 쪽으로 띄엄띄엄 생길 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는 방법도 있고 공매라는 방법도 있어요. 경매는 대부분이 은행의 채권이라든가 사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공매는 뭐 세금을 못 냈거나 어떤 부도 처리되거나 뭐 그 국가하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 하거든요. 근데 빌라는 지금 여기 제가 적었는데 지분 같은 거를 좀 많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빌라는 지분이 좀 보통 소형들은 한 대여섯 평 되는데 그래도 한 10평 정도 넘는 것들을 투자해야 좀 어느 정도 미래를 봤을 때 안정되고요. 소형은 저층을 왜 하냐면 우리가 타겟은요,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수리를 해서 그 집을 정말 예쁜 여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단장을 해서 팔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높아서 마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저층 아파트로 그런 걸로 선택하시면 좋고요. 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빌라 소형을 좀 하다 보면 상가도 조금 눈에 띄는데, 제가 예전에 소형 카페를 하나 인수받았었어요. 이제 소형 카페는 그 개인 사정으로 카페를 예쁘게 하는데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수해서 옛날에 바리스타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우리 직원들하고 수저타고 불을 켜놓고 타이머 해놓고 문을 닫기도 하고, 사무실 밑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제가 또 단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 안 가서 세배 튀겼어요. 권리금을 세배 튀겨서 넘겼어요. 또 이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사람이 좀 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호프집에 하이트 클래스라고 그거 오비백주에서 이렇게 하는 큰 거 있잖아요. 거기 큰 데 가면 라이브 무대도 있어요. 그런 하이트 클래스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 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또 친구들 다 동원해서 한 2달 정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고 났는데 거기서도 금방 한 2달 얼마 만에 1,000몇백을 벌었어요. 그때 돈은 1,000이면 지금 돈보다는 더 높겠죠. 그래서 또 재밌어. 그래서 또 상가를 또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경매를 안 거네요. 금리도 있고 대출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건이 잠겨 있으면 다 돈이 손실이에요. 이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해 드리는 거는 이걸 알았다고 오늘 내일 당장 가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와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좀 가져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유튜브 뒤져보고 또 이걸로 성공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는 약간 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해서 어디 관심 있는 어디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지금 부동산이 조금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갭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경매 물건, 우리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서 이제 올해로 금리가 멈추고 내년 상반기나 2분기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 이런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투자하기도 좋고 그 대신에 또 집값이 오를 조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내년에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보를 알아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이트가 법원에 들어가면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쭉쭉 이렇게 좀 익혀놨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면 또 물건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 물건 분석을 잘 하는 건 요게 아주 노하우인데, 일단 내가 내 지역에서 잘 아는 데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믿을만한 지인이 어디를 추천하면 거기를 좀 알아보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 알아볼 때는 주변에 인프라의 확장이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도로가 예를 들어서 확장된다거나
거기에 어떤 공장 단지가 뭐 들어온다거나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호재가 있는데 거기서 몇 킬로가 떨어졌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되 도로 확장이 제일 크게 상승 가치를 우지사지하는데요. 요런 거는 지금 시청이나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이 한 20년부터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변경은 되겠지만 근데 한 10년 안에 것들은 약간 오픈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그런 말이 들린다면 시청에 전화해 보면 돼요. 요즘에 오픈할 건 다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죠.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 우리가 서민들이 하는 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학교 애들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철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역세권이나 또는 그 예정역이라 그래서 지하에서는 계속 공사를 해요. 근데 위에서는 잘 둔감해 못 느껴요. 근데 분명히 역은 들어온데 이러고 그냥 민감한 이제 둔한데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껑충 뛰잖아요. 가격이. 그것처럼 여기 딱 간판을 거는 순간에 그 지역이 달라져요. 근데 그때 사면 우리는 늦어요. 그래서 여기 예정역이 들어온대 그러면 최소한 한 2년 뒤에 오픈이 한대 이러면 그때부터 보면 싸요. 그러면 1년이면 2년 전보다 다르고 또 6개월 있으면 오픈한대 이러면 다르고 또 여기 뭐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이러면 또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미리 그 시기를 잘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에서는 반경 10분 내외 거리 요 정도 거리가 우리가 역세권이라 하고 가장 걸어 다니기 좋은 그런 지역을 하시면 되고 또 학교 주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친구들을 계속 사귀게 하려 이사를 잘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움직여요. 전세 살았다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주변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가 있고 요 정도로 파악을 해서 하시면 좋고요. 또 큰 재래시장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이 싸요. 그래서 저녁 때 가면 재래시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근방에 빌라들이 많은 이유고 또 그런데 서민이 살고 또 그런데 서민이 사니까 빌라가 필요하고 소형 아파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 시장이나 대형 마트 뭐 이마트 이런 게 아니라 뭐 대형 마트 있잖아요. 롯데슈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온다 이러면은 좀 호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 연도가 25년 정도가 지난 게 좋습니다. 우리 저는 참고로 손님이 와도 새 빌라 새 상가 이런 거 안 사줘요. 그리고 설명만 해서 보내요. 그거는 사면 감가가 되니까. 그래서 거품이 빠진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상가는 별로 치장할 게 없으니까 특히 더 그렇고. 근데 빌라도 어정쩡하게 사면 내가 살 집은 몰라도 어차피 수리할 거면 어정쩡하게 그 많이 안 빼져요. 10년 안에 거는. 근데 25년 되고 수리 안 하거나 이런 집들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집들을 수리 안 된 집을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2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재개발이 시작이 되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법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검사했을 때 안전진단에 저촉이 안 되면 재개발이 또 늦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이 넘어야 재개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보통 25년에서도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많이 낙후됐거나 이런 빌라 아파트는 재개발에 속해서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요거 재개발 재건축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그야말로 개발하는 거예요. 정비지역 지정해서 그 섹터를 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을 더 선호를 해야 됩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몇 개의 제가 투자한 사례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우리 선생님 아까 누구 3천만 원 어디 냈다 그랬잖아. 무슨 저기 교회에 그것처럼 뭐 2, 3천 뭐 잃어버려도 뭐 그렇게 막 죽을 맛이 아까운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겁을 내지 말고 하면 좋은 것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이 많으면 분산 투자하지 한꺼번에 이게 몰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삼각형이 여기에요. 시흥대하여 한 2년 반 전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요 뚜루 제가 투자한 거예요. 여기 세 개가 여기는 바로 역세권에서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 여기는 3분 거리, 3분 거리고 요거는 한 300m니까 한 7분 거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다 걸어 다니는 거리예요. 요게 제가 역세권을 들어오기 한 2년 전에 다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1000세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제 요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요쪽으로 상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시점이 이런 정보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재건축하는 아까 저기 한 중간 그 아파트인데 15평이 아주 작아요. 저층 아파트고 한 1000세대 됐었거든요. 요게 한 시세가 한 1억대 갈 때 조금 올라가서 제가 1억 2200에 마지막 찬스로 하나 잡은 거예요. 요거 잡아서 그때 이제 그거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등기비 정도만 들어갔고 요게 세가 1500이 32만 원에 나오니까 제가 요거를 세를 끼고 샀죠. 그래서 대출도 월세니까 대출도 나왔고요. 그때 또 금리가 좀 쌌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좀 안 되죠. 여기 실투자 16% 넣었어요. 내가 16% 넣고 그리고 요거를 한 3년 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더블치기 했어요. 이게 더블이에요. 매도가 3년 좀 넘어서 그래도 양도세가 꽤 많죠. 2,300 내고 1억 1천 했는데 지금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재개발을 짓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걸 알면서 제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신축 상가를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깝지만 파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걸로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냥 주웠잖아요. 아니 2천만 원도 안 되는 걸 주워놨다가 내 친구 보고 이걸 사라 그랬어요. 너 사, 돈 돼. 이 친구가 부동산 사면서 나한테 우리 부동산이 다 꼭 통하잖아요. 너 사, 돈 돼. 빨리 해.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사? 그 다 오래된 거 수리만 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럼 네 안 사면 딴 사람 사니까 내가 살게. 이랬더니 사 이래. 근데 나 돈이 없어. 좀 빌려줘. 그러니까 얘한테 빌려 샀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얘한테 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 웃으면서 그래요. 얘는 움직였고 내가 돈을 야 돈 흔들어 춤춰 이러면 얘는 돈을 흔들었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 그게 엄마 방식이에요. 돈은 가만히 걔는 또 항상 돈 있어요. 그러니까 묻어놓은 거야. 그런 거의 차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거는 제가 요거는 21평 고층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약간 금매로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전세 끼고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수리할 게 별로 없으면 미친 척하고 그냥 하나 해봐. 그리고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했어요. 했는데 전세 끼고 해서 요것도 한 19% 들어갔죠. 한 2,700 정도 들어갔잖아요. 요것도 한 3년 좀 갖고 있다가 요걸 팔았는데 1억 5,800을 팔았어요. 근데 요게 그때는 조정대상 구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의를 빼야 돼요. 친구 명의를 했기 때문에 명의가 걔가 한 걸 옮겨와야 되니까 취득세 8%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팔다 보니까 마진이 1,100밖에 안 남겨서 이건 실패작인데 어쨌든 저는 손해를 안 봤다는 데서 감사하고 근데 지금 시세가 2억 8천 저층에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랬어요. 너 내가 상가에 가져가. 내 등기만 빼고 가져가. 너가 돈이 안 나면 내가 책임질게. 왜냐면 그 친구는 중마고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편안한 친구예요. 이제 도전이 없어. 그래서 너 사.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 안 샀어요. 그 친구 동생도 고향 저거니까 그러면 헌대씨가 사. 이런데 얘들이 안 보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쌍가게 팔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 팔면 제가 조금 더 받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마음속에는 아마 땅을 치지 않을까. 1억이 어디서 나와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하는 게 잘했구나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역세권 1분 거리에 있는 거는 고층 아파트 25평이에요. 25평인데 요것도 1층이에요. 못난 1층인데 그래도 금매로 2억에 나온 거를 1억 9,700에 샀어요. 그래서 등기 비용하고 제가 그 창고 하나 30만 원 좀 만들어주면서 300만 원이 들어가서 2억에 샀어요 이거를. 그리고 전세를 1억 7,500에 놨더니 내 돈이 2,500이 들어갔어요. 12.5% 들어간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고서 이거를 2억에 샀자 2,500이 들어갔는데 이 분들이 4년을 지금 살았어요. 이사를 이제 9월에 나가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2억의 전세를 놨어요. 100% 다 해소했어요. 제 돈이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럼 저거는 그냥 남는 게 다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3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이 금리 오르기 전고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 4억 2천까지 팔린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저는 주변이 지금 상권도 형성되고 재건축 2026년도에 입주하니까 저 아파트는 그 아파트 가격에 어느 정도 60-70% 따라가잖아요. 올라간다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참 든든해요. 그러니까 돈이 큰 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주변에 활성화되면 지금 보유 중입니다. 요건 단기 매매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단기는 우리가 길게는 1년 아니고 아니면 3-4개월, 6개월 안에 파는 건데요. 저는 단기를 보통 3-4개월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빌라를 투자했는데 제 돈이 한 요거는 30% 들어갔어요. 그리고 3개월 안에 단기 매매를 해서 요런 것들은 500, 1000 요렇게 남기고 그냥 넘겨요. 이런 것들 양도세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해서 넘겨서 또 재밌어요. 이것도. 네, 요것도 단기 매매인데 전용 18평, 빌라 전용 18평은 좀 커요.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대가족들이 방이 또 조그만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가족들이 쓰기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1,300만 원 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제가 3개월 만에 이제 5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따끈따끈해요. 제가 9월달에 샀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요거 샀는데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출이든 내 현금이든 돈만 있으면 제가 마음속에 막 흔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가만두면 고이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걸 저는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기회 안 들어오다가 우리 친구가 사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역세권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3분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재개발 다 하고 있어요. 다 바리케이트 치고 지금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2005년 9월에 입주고 2007년 7월에 입주해요. 지금 여기가 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이게 다 지금 개발할 거예요. 이쪽으로. 아마 그래서 여기를 요 경계예요. 요까지 지금 여기 확정이 났고 가는데 여기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안 들어가도 상권이 일단 좋아져요. 그리고 안에도 역세권은 3분 거리예요. 전세 넣기 딱 좋고요. 근데 이게 전용이 18평이에요. 또 지분이 10개나 돼요. 10평.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서는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이 또 깨끗해. 신발장만 딱 해주면 돼. 한 4-50만 원 들여서 신발장 하나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가 또 500을 깎아놨네. 네, 친구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계약을 했어요. 이제 지금 한 지가 2주도 안 됐는데 해고 중요한 게 주변에 이제 저는 하면은 눈에 탁 감이 오면 그냥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이게 얼마나 할까 먼저 계산하지 않고 손해는 안 보겠네. 재밌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주변에 그 우리 옆에 라인에 하나가 팔렸대요. 8월달에 팔렸는데 저보다 좀 작아요. 작은데 1억 8,500 팔렸대요. 그래서 저는 사자마자 3천을 벌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디테일하게 집을 보러 가잖아요. 내가 투자할 것 같으면 이 집 주인의 성향도 알아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샀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봐요. 집을 구석구석이 못 보잖아요. 이 사람 집을 아끼면서 썼다. 이런 것도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때는 2천, 3천을 분양받겠죠. 25년, 내가 보기에 27년 됐더라고요. 27년 전에 그 돈을 분양받아 지금까지 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분의 마음 심리는 뭐냐면 1억 5,500이 너무 큰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여기 그 집을 갔을 때 등기를 쫙 떼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 아니 이 사람 1년 전에 샀네? 이런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산 거에 더 받고 싶지 마이너스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묵은 거. 그 사람 오래 갖고 있으면 약간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분이 어디 가는까지 다 파악을 해요. 저는. 근데 이분이 화성에다가 생전 처음으로 큰 아파트로 장만했대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이거를 이분이 재개발하고 이러니까 이걸 갖고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반대 의견이야. 이거를 놔두고 전세를 놓고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똑똑한 아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려면 양도세 대박 맞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머리 아프니까 팔고 가자. 너무 순수한 분. 내 거 하나 가지면 딴 거 없어도 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혜택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싸게 샀죠. 1억 5,500이 샀죠. 그리고 등기 비용하고 이런 뭐 저는 이제 제가 사도 중개수수는 다 줘요. 이제 그런 것들 해서 350 들어가면 1억 한 5,850 정도 들어가는데 전세는 한 1억 3천. 그래서 1억 4천에서 1억 2천까지 전세를 보면 되니까 1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제 돈이 한 18%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전세 놓고 나면 제 돈 2천 한 3천 안 되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 등기 비용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잡아놓고 저는 이런 거는 단기 매매 안 해요. 지금 시국적으로 단기 매매가 안 돼요. 왜냐면 금리가 어렵다 보니까 막 살 사람도 조금 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미리 준비를 해놔서 관심을 가지고 요런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뭘 사든 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우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고 안 팔고 간에 한 개 정도는 내가 집에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강명이 한때 떠가 지금 막 소호라가 됐잖아요. 전철 들어오면서. 근데 강명에다가 한 8년 전에 5천만을 자기했어요. 나랑 성향이 비슷해. 그 친구 돈만 있으면 못 들어. 근데 5천만을 가지고 2억짜리 빌라를 1억 5천 전세를 놓고 잡아둔 거야. 그랬더니 8년 지나서 재개발에 들어가네. 강명 대대적으로 재개발하잖아요. 들어가서 아마 그때 돈으로 이 친구 안 팔았을 거예요. 내가 작년 가을인가 들었어요. 3억 얼마 간다는 거예요. 대박 났잖아요. 그냥 5천만 찔러놨어요. 자기는 딴 데 집에 살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자기는 그 어떤 타겟이 있으면 거기를 아주 사지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5천 찔러놓고 부담 없이 있다가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걸로 가는 거야 계속. 그걸 가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27년 됐기 때문에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뭐 운 좋으면 이번에 편입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보너스로 생각하고 예. 근데 이렇게 투자하려면은 우리가 리스크가 따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게 위험을 감수하면 수익이 높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작은 걸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가 따르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줄이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투자할 물건은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발품을 팔아서 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이쪽으로 돌아보니까 여기 이게 좋네 이렇게 해서 장점도 찾아내지만 또 흡연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서 3번에서 5회를 또 밤에 갔더니 너무 우범지역이야. 또 그러면 우리 딸이 걱정이야. 이러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또 살 계획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답사를 해봐서 그러면 내 딸이 싫으면 남의 딸 있는 사람도 안 오면 전세에 들어올 수요자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의 여유 주머니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 정확한 시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쪽 부동산 가서 정보를 이걸 들었는데 이 부동산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으면 그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중개 들어갔을 때 꼭 이 말이 에티켓이 필요해요.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요즘 빌라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는 팔 때 사장님한테 와서 의뢰를 할게요. 저한테 여기 시세 정보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다 줘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여기 호재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좋아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왜? 팔 사람한테는 정보를 100% 안 줘요. 좋은 거를. 뭐 그냥 파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따내는 게 좋아요. 친절하게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정보를 좀 파악해 놓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걸 사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 아까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뭐가 들어갈 것이고 제일 큰 게 뭐지? 화장실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되면 제일 크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또 우리가 매도 시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기로 할
그게 안 맞는 물건이 있어요. 이건 단기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호재라든가 여기 들어와 이러면 단기는 안 돼요. 그건 장기로 가야 돼요. 근데 장기로 갈수록 수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계획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계획을 또 해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고요.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점 정했었으면 예상 소득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상 소득에서 내가 1,000만 원 예상했어. 그러면 유도리 있게 700에서 1,300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러면 어디서 돈을 줄이지? 또 인테리어 비용이 오고 이런 이제 목표 계획을 처음에는 모르면 이제 알아가면서 요즘에는 막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리할 부분을 소소하게 체크하시고요. 인테리어 자재비에 대한 그 정보를 얻는데 발품을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목공소에 가면 예전에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문도 바꿔야 되고요.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토탈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게 다 플러스 알파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공소 같은 데 가서 사장님 내가 그 화장실 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화장실 문 얼마짜리가 있고요. 그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러면 거기서 문짝이 다 나와요. A, B, C급. 그러면 인건비 해서 문이 그러면 개개를 하면 훨씬 싸요. 예, 그런 것을 해서 데크 값은 얼마고 내가 베란다에 타일을 하면 타일은 수준이 어느 금액이 있고 그럼 타일은 인건비 제일 비싸거든요. 그럼 타일 인건비는 목순이 25만 원이면 타일은 3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좀 메모를 해서 알아두시면 베란다 타일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맡기고 타일은 내가 사다 놓으면 돼요. 배달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다 나한테 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가구 다주택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치드세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겁이 안 났는데 1가구 지금 현재 2가구까지는 별로 겁 안 내도 돼요. 근데 1가구 3주택이 됐을 때는 이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아들 앞으로 사줘 뭐. 딸 앞으로 사줘 뭐 이렇게 오셔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딸이 만 30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입이 있어야 단독 주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주소만 옮겨 놓으면. 근데 30세 만 3세가 안 되고 수익이 있다 해도 안 돼요. 근데 20대에 결혼을 했어. 아들이. 그러면 그 단독 가구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주소만 옮기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 가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팔 때도 또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그런 걸 잘 플랜을 해서 자기에 맞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에 부담할 양도세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요거는 단기 매매 시에 우리가 지금 1년 안에가 단기인데 1년 동안 지난해까지는 70%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가 마진을 보다가 700만 원 세금 내고 나 300만 원 가죠. 그 고생하고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가 안 돼요. 1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5%로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반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세금을 내고도 내가 다른 게 조금 이따 갈아탈 수도 있지만 또 1년 금방 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면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취득세인데요. 여기 취득세는 지금 여기 조정 대상 구역과 비조정 대상 구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3주택이 막 12%까지 갔어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이거를 3주택 갖고 있다가 막 포탄 맞으니까 또 양도세도 문제고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내년 24년 5월까지가 여기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3주택을 하더라도 6%예요. 근데 내가 6%를 감수해도 저 집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비주택에서는 이제 4% 이렇게 하죠. 법인들은 뭐 나라에서 이제 똑같이 정해주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1에서 3%예요. 3%는 12억짜리 이런 데 해당하니까 우리는 보통 1%에서 1.2% 정도라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2주택까지는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3주택 살 때는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우리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6%에서 45% 일반 가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년 지났을 때 차등 가세가 있는데 우리는요 사실 이런 데 해당 안 돼요. 단기 저기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면 욕세 해당돼요. 6%나 15% 내에서. 그래서 양도세는 큰 부담이 없어요. 1년 안에만 안 팔면. 그래서 이런 거 좀 계산해 보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요즘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양도세 모의 계산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려면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시청, 민원 뭐 이런 것들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산데 취득세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고 다 대답해 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오는데 움직이면 정보 다 와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걸 당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액하면 그동안에 전부 다 돈이 기획부동산으로 몰렸어요. 소액 갖고 할 수 있는 건 기획부동산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획부동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당하기도 했죠. 정말 다 들어보셨죠? 네,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이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요. 떴다가. 예, 예, 지금도 많이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도요, 지금도 한없이 많아요. 뭐, 그리고 저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전화를 안 끊죠. 그냥 받아주죠. 어딘데? 이러면 강남 역세권에 뭐해서 지금 마지막에 사모님 빨리 오셔야 돼요. 막 이게 완전 경매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렇게 하는데도 서민들이 넘어가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도 근데 우리 보이스피싱의 순간 우리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요? 당하잖아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자꾸 사무실 오라 그래요. 상담하고 가면 찍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체면에 걸리듯이 보이스피싱처럼 그래서 찍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와서 한참 있다가 꿈을 꾸다가 꿈이 깨지면 내가 왜 그랬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면 그건 버린 돈이죠. 사실 버린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그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중국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갈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도 넘어갔더라고요. 똑똑한 공무원도 넘어갔어요. 그들이 왜 넘어갔겠어요? 순간. 그래서 여기 기획부동산에서 지금 대상 물건은 임야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단지 아파트 만세대 2만세대 들어오면 그 언저리에 녹지가 많잖아요. 그 녹지를 이용해요. 이들은 비싼 전답 대지 안 사요. 맞이는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개발된 인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 끝나면 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실 가면요 청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빌딩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제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좀 마음 아픈 건 시청에 어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 유통 통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금 이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나고 나면 나도 알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에서 그거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임야는요 알고 계실 게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 안 해요. 임야는 녹지가 우리나라가 지키자주의예요. 그래서 녹지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훼손을 안 해요. 가끔 가다가 대단지를 하는데 거기 임야가 중간에 박혀 있어. 아니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섹터에. 그러면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단지가 형성되고 지어가고 개발되고 있는데 그 옆에가 또 된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야고 그 개발된 주변이다. 어느 지방이든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이들이 타겟이 가장 1번의 주부예요. 주부들은 인맥이 많잖아. 너도 해봐. 같이 먹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부들의 1순위로 섭외를 해요. 그럼 주부들은요 사람 엄청 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부들 타겟이 왜 이 사람들을 하냐면 주부들은 직원으로 뽑아요. 직원으로 뽑아서 우리 왜 지역신문 있죠. 알림방 같은데 벼룩시장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4시간 주부사원 모집 4시간 근무하고 300만 원 보장. 이러면 4시간 6시간에 안 갈 사람 어디 있어. 유치원 보내고 딱 맞잖아요. 300만 원 가잖아요. 300만 원 줘요. 정말로. 근데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닥달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 주부사원을 모집을 해서 그들 일하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온 친구, 인처, 오빠, 삼촌 다 해서 그것도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투자하게 만들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 알잖아요. 이게 신뢰가 있잖아요. 인적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야 나도 2개 했어 이러면 안 하겠어요. 하죠.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들을 내 2개 하고 너하고 해서 온 인적 돈을 다 이제 끌어오죠. 제 친구 2명이 제가 부동산 친구가 있는데도 2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홀딱 털리고 인적들하고 완전히 벽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부산 애인데 여길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외쳐도요. 너가 몰라. 넌 그 지역만 알아. 이게 기업부동산을 엄청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안 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 친구가 인척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하고 나서 털리고 나니까 직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들이 다 끝나잖아요. 이제 막바지 오면 법인을 해산해요. 너 나가라 소리 못하면 해산을 해버려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다 털리고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그냥 땅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런 친구가 또 한 친구도 강남에 가가지고 들려가지고 한 2, 3년을 오한 사람 다 끌어대가지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좀 잘 사는 것 같아. 지방이 맞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무실에 있으면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걸 갖고 와서 지소를 갖고 와서 이거 팔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획부동산이야. 근데 이 상처를 주기 싫고 어르신이 이거는 이제 개발될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 없는 거 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사신 거 아니에요? 살살 해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이래요. 내가 땅이 없어서 자식도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 기획부동산 듣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 주려고 샀대. 내가 땅이 없어서. 이런 노인도 타겟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대학생이 타겟이야. 알바하잖아요. 300, 500원 돈 있어요. 대학생들은.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이제 알바해서 돈이 얼마 늘겠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대상인데 지금 여기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옥길지구예요. 만세대. 개발하는데 요게 임야예요. 임야.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부동산 다 투자해갖고 지금 여기가 87명이 소유자예요. 87명이 소유자로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서류를 갖고 와서 훑어보니까 최소 면적이 15평부터 팔았어요. 15평. 여기 말하자면 시장 가서 오이 사듯이 오이 한 개 살 사람 한 개 팔고 두 개 사 두 개 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5평을 땅을 사서 그래도 내가 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우리 동네라서 제가 알아요. 15만원에 사가지고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85면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소득이거든요. 사는 사람은 그까지 2, 3천 이래잖아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마진을 하고 이 법인이 해체가 돼버려요. 5,000평에 지금 15평을 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87명이 소유자로 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라에서 분할을 해줬어요. 분할해 주니까 정말 내 땅이 등기 다 따로 있어 이거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땅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럼 제가 이제 오면은 내 땅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내 땅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바둑판이잖아요. 그러면 뭐 개발될 때까지 있죠 이래요. 그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분할을 안 해줘요. 저렇게 이제 통으로 줘요. 그러니까 공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요게 기획부동산의 실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재밌게 퀴즈를 하나 낼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좀 강요한 것들이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는데 이제 재미로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번에는 제가 손 들고 말하라 그랬는데 손만 들고 얘기하신 분하고 제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들면서 정답까지 해야 돼요. 그런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준비하세요. 선생님한테 기회. 네. 저는 알아도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교수님 하셨죠. 네, 퀴즈. 집을 살 때는 무슨 세를 내고 집을 팔 때는 무슨 세를 낸다. 정답. 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낸다. 오케이. 예. 와, 역시 선생님. 네, 잘 맞췄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어디 갔습니까? 누구한테?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건강해지는 선물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저의 작은 노하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